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또 그에 앞선 클리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부 규정 그리고 절차를 위반했다. 문체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다만 문체부는요,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혀서 이 초유의 감독 재선임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체부는 오늘 오전 이 브리핑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이 지난달 국회 현안 질의가 진행될 정도로 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문체부는 지난 7월 이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이 논란이 되자 한 2달가량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결과로 오늘 발표를 한 건데 문체부는 이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최종적으로 감독 후보자를 추천을 했고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 절차와 관련해서 홍 감독이 최종적으로 선임된 그 절차에는 이사회 서명 결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체부는요, 이 이사회 서명 결의를 형식적인 것, 그러니까 감독이 내정되고 그리고 발표 후에 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오늘 문체부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첫째, 규정상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해 면접을 진행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감독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둘째, 면접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했습니다. 셋째, 이사의 선임 권한을 형해화하였습니다. 문체부가 감사 결과 발표 내내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하나, 바로 축구협회가 말한 건 사실과 다르다, 이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축구협회 입장은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을 담당하는 이 전력강화위의 정혜성 위원장이 10차 회의를 끝으로 사임을 하니까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게 이후 절차를 위임을 했고 10차 회의에서 추려진 이 1, 2, 3순위 후보 홍명보,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옙을 이 이사가 면접한 뒤에 홍명보 감독을 선임을 했고 이사회 의결까지 정당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이런 축구협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전력강화위의 구성원이 아니고 감독 추천 권한도 없었다며 7월 5일에 있었던 이 이사와 홍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과정은 다른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상황과는 달랐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홍 감독 면접은 사전 인터뷰 질문도 없고 참관인도 없이 이 이임생 이사가 단독으로 장시간 기다리다가 늦은 밤에 홍 감독 자택 근처에서 진행을 했으며 면접 진행 중에 감독직을 제안하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관련해 지난 국회 때 나온 홍 감독과 이 이사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님 집 앞에 가서 오후 내내 기다리시다가 11시에 만나서 한 1시까지 계셨다고 해요.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집 근처 빵집 같은 데서 만났습니다. 카페 아닙니까? 11시에 여는 빵집 있습니까? 그 빵집은 홍명보 감독님이 알고 지내시는 지인이라 그래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빵집입니다. 베이커리 집입니다. 그 자리에서 빵 드셨습니까? 아니면 커피 드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안 드셨고. 홍명보 감독 선임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니까요. 이 축구협회가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또 그 내용이 또 거짓이 드러나니까 말을 바꿨다. 이렇게 문체부는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말을 바꿨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축구협회가 당초 이임생 이사가 6월 30일 이 전력강화위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강화위원 5명으로부터 후속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라고 보도자료 낸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 감사 과정에서 이 이사가 감독 추천의 최종 권한을 위임받은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자 이 축구협회는 답변서를 통해 6월 30일 임시회의는 감독 결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이 정식적인 회의로 인정할 아무런 규정상 근거가 없고 감독 선임에 대한 전력 강화위의 기능은 이미 10차 회의 때 이 정혜성 위원장에게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걸로 종료된 거다라고 입장 번복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축구협회는 정혜선 전 전력강화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 감독 선임 역할을 이임생 이사에게 맡긴 거다라고 주장한 반면 문체부 감사팀과 만난 정 위원장은 협회에 그런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렇게 규정 위반 논란에 휘말린 이 근본적인 원인, 바로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개입 때문이다. 이렇게 또 지적했습니다. 네, 이 문체부는요, 오늘 브리핑에서 이 정혜성 전 국가대표 정강위원장이요.
홍명보 그리고 이제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였죠. 뭐 다비드 바그너 그리고 거스 포에트 감독을 1위에서 3순위 후보로 확정한 후에 차례대로 협상을 하겠다라는 뜻을 정몽규 회장에게 밝혔으나 정 회장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그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정 회장이 외국인 후보자들을 직접 먼저 만나봐라 이렇게 다시 주문을 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 전 위원장이 좀 역할의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사임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천이 완료가 됐다면은 협회가 그냥 그대로 협상을 하면 되는데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그게 이제 가장 큰 논란의 불씨가 됐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 1순위였던 홍 감독 후보자부터 협상을 진행하라고 이 정 회장이 그랬다면 아니면 그대로 뒀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개입을 해서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체부는 또 이 홍명보 감독 이전에 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있어서도 이 정몽규 회장의 독단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감독 선임 권한을 갖고 있던 전력 강화위라는 곳을 무력화하고 이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한 최종 면접을 정몽규 회장이 직접 진행을 했고 또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했다는 건데요. 이 관련 의혹을 부인했던 이 정몽규 회장의 지난 국회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클린스만 감독 그 선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내가 잘 알아가지고 내가 뭐 정했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신데 저는 2번밖에 만난 적이 뭐 잠깐 만난 적밖에 없는데 이건 왜 이렇게 그 정보가 잘못 유통이 됐을까 이게 상당히 그 궁금합니다. 네, 문체부는 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에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홍 감독의 선임 절차상 하자는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홍 감독의 계약을 무효화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축구협회 운영의 독립성도 보장을 해야 하는 만큼 협회 측에서 국민 감정 등을 감안해 관련자 징계 등에 대해 판단을 내릴 걸로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축구협회는 과연 어떤 의견일지도 좀 궁금을 하실 텐데 문체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의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사항을 제외하고는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문체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문체부의 감사 발표를 앞두고서 축구협회가 어제 이 그간 논란이 됐던요. 이 10차 전력강화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팀 감독의 선임 절차를 우리는 제대로 지켰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한 겁니다. 홍명보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이 협회를 향해서 회의록 좀 공개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요청하고서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은 그제 A매치 소집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선임 논란과 관련해 여러 해명이 있었지만 이 팬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도 답답하다. 내가 가장 높은 점수 받았다고 해서 대표팀 감독을 수락하게 된 거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홍 감독은 국회에 가보니까 내가 들었던 부분과 다른 게 있었다. 협회가 회의록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거든요. 홍 감독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답답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 억울한 것도 저는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냐 해서 걸쳤다고 얘기를 들었고 요번에 국회에서 가보니까 약간 제가 들었던 말보다는 조금 다른 게 좀 있더라고요. 그동안 쭉 있었던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한번 협회에 대해서도 또 공개를 해줬으면 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투명하게 좀 저도 알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있습니다, 지금. 홍 감독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런지요. 축구협회는 어제 15페이지 분량의 10차 국가대표 전력 강화의 회의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결국 그 요지는요. 규정대로 감독 선임 절차를 준수했다. 이거였습니다. 네, 그렇죠. 공개된 거는 이제 10차죠. 지금 논란이 된 11차가 아니라 10차 회의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감독 후보군 17명 중 5명을 추리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회의는 지난 6월 21일에 진행이 됐고요. 이 정혜성 당시 전력 강화 위원장을 비롯해서 11명 위원 중 1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정혜성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회의 이후에 이제 사임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10차 회의가 있었던 이날 회의에서는요. 이 최종 후보 5명 중 이 홍명보 감독이 다비드 바그너 감독과 함께 7표를 받으면서 이 위원들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홍 감독에 대한 위원들의 엇갈리는 평가도 같이 담겨 있긴 했습니다. 한 위원은요. 홍 감독은 올림픽과 월드컵 경험이 있는 유능한 감독이다라면서 이 긍정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요. 또 다른 위원은 정혜성 위원장이 이 홍 감독 선임 시에 혼란을 우려하니까 이 협회가 명분을 제시해주고 홍 감독도 얻어먹을 욕은 본인이 먹어야 한다 이렇게 답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위원은요, 이 홍 감독에게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 이 신중한 접근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축구 팬들이 궁금해하는 건 문제의 최종 11차 회의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루라 기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차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정몽구 협회장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게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임생 이사한테 그 축구대표 선임 감독 권한이 이제 넘어갔는데 이 홍명보 감독도요,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 참석했을 때 10차 회의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11차 회의에서 행정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착오가 뭔지 팬들이 이제 알고 싶어하고 또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 축구협회는 정작 이 11차 회의록은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이 공개된 10차 회의에서는 정혜성 위원장에게 최종 결정 권한을 일임하면서 회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축구협회는 이후 정 위원장이 사임을 해서 이임생 이사가 대신 결정권을 행사했고 이사회 의결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 위원장 사임 후에 이임생 이사가 전권을 위임받게 된 과정, 그리고 홍 감독으로 최종 낙점된 상황까지는 여전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 말씀하신 11차 회의록에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몽규 회장은 앞서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했을 당시 11차 전력강화위원회의 존재를 두고서 그런 회의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모습 다시 보시겠습니다. 왜 전력강화위원회의 그 판단을 안 믿고 11차 임시회의 있었죠? 11차는 없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참고자료 전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록! 제가 들고 있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오전에 축구협회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 감사까지 이루어진 계기는 그거였죠. 바로 홍명보 남자 축구대표팀의 감독 선임 과정에서 결국 그 과정이 불공정했다. 그리고 축구협회가 정해놓은 그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위반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결국 문체부가 감사까지 나선 겁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감사를 벌여보니까 실제로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을 한 사실, 이거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사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홍명보 감독의 재선임 사태, 여기까지는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재선임까지는 요구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문체부 보고를 받고서 만약에 재선임 과정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끝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문체부가 내놓은 이 감사 결과를 본다면 과연 대통령이 그런 지시까지 내려야 했을 정도로 큰 위반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게 최종 결과 발표가 아니더라고요. 중간 발표를 2달 동안 감사하고 나서 했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절차상의 하자는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절차의 과정에서도 홍명보가 후보 중 1위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소위 11차 회의록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도 홍 감독도 얻어먹으려고는 본인이 먹어야 된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랬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월드컵 지금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소위 선수들에게 영향을 주는 감독 교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중간 발표를 함으로써 감독은 바꾸지 않겠다. 그러나 축구협회 회장은 좀 뭔가 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압박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3선의 축구협회 회장의 임기가 내년 1월에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본인이 4선 도전과 관련해 갖고 할 뜻이 있음을 비췄는데 이 정도 되면은 명예롭게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라는 의미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축구협회 내부의 전력 강화 위원장과
그다음에 협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내부의 갈등에 더해서 지금 팬들의 반발을 그 소위 업은 정부와 그다음에 축구협회 간의 그 갈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 정몽규 협회장이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런 혼란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우려가 듭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정몽규 회장의 경우는 일단 팬들의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축구협회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붕괴된 거고, 이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을 이제 선임하는 과정에서 약간 주먹구구식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중간 검사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고, 10월 말에 이제 총괄적인 어떤 보고서가 또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이 중간 과정에서의 이 11차 회의록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좀 첨부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피파 규정을 보면 각국의 축구협회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라라는 조항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말라 지금 맞습니다. 이런 거죠. 예,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약간은 신중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